안녕하세요. 응카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쌍용 자동차를 기억하시나요? 과거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회사로 여러 역사를 거치며 지난 2022년 국내 KG그룹에 인수되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구 쌍용 자동차, 현 KG모빌리티가 곧 출시할 전기 픽업 트럭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22년 출시된 중형 SUV 토레스가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며 위기에 빠진 쌍용을 구해냈는데요. 기존 쌍용 자동차의 특징인 투박하고 터프한 디자인을 잘 살린 토레스는 2022년 출시부터 2023년 말까지 누적 판매량 약 5만 대를 달성하며 국내 중형 SUV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쌍용 자동차는 KG모빌리티로 회사 이름까지 변경하며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 토레스 EVX를 출시했는데요. 기존 토레스의 터프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토레스 EVX 또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의 전기 픽업 트럭 버전이 2025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던 이 새로운 차량은 전기 픽업 트럭을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쌍용차 시절 렉스턴 스포츠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이 있는데다가 아빠들의 낭만을 자극하는 투박한 오프로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 마땅한 픽업 트럭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체가 드러난 것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이 토레스 EVX 픽업 트럭뿐이라는 점도 인기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픽업 트럭 희귀 현상은 국내로 들어올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실 현재 국산 픽업 트럭 시장은 2022년도에 26,000대 이상의 판매율을 기록한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싼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 첫 픽업 트럭인 산타 크루즈가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 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기아 모하비의 픽업 트럭 버전인 타스만이 2025년 초 출시 예정으로 밝혀진 가운데 추후 전기차 모델로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이 토레스 EVX 픽업 트럭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토레스 EVX 픽업 트럭의 위장막 차량 스파이샷이 공개되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 픽업 트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토레스 EVX와 같이 LFP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작년 테슬라 모델 I에 이어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까지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레스 EVX와 같은 블레이드 배터리팩에는 73.4kWh의 용량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토레스 EVX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33km인 것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력 성능이 취약한 픽업 트럭의 특성상 주행거리는 높아봐야 300km 후반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레스 EVX처럼 내연차와 전기차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아닌 완전한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 바디의 구조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 모노코크 바디는 기존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던 방식을 차량 제조에 도입한 기술인데요. 기존 자동차 시장은 거의 대다수가 바디온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구조는 차량 내부에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내구성과 정비성에 용이하며 오프로드 주행과 견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무거운 프레임으로 인해 차량의 연비와 주행하는 힘,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차 중량 또한 늘어나며 제작 단가와 제조 시간 역시 높아진다는 점 또한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후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등장한 구조가 바로 모노코크입니다. 내부 프레임 없이 외피만으로 차체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내부 프레임이 없으니 실내 공간이 넓고 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비와 밸런스, 승차감,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 단가와 짧은 제조 시간 등 바디온 프레임의 단점을 거의 대부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바디온 프레임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사고 시 차체가 쉽게 변형된다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또 정비성이 떨어지며 오프로드 주행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부위별로 다른 소재나 충격급 소재를 다는 등 다양한 시도로 차차 정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만 아무래도 세단은 모노코크, 오프로드 차량이나 대형 SUV 차량들은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국내 차량 중 크기로는 손꼽히는 현대의 펠리쉐이드가 이러한 공식을 깨고 모노코크로 제작되어 이 바디온 프레임 구조가 이전에 비해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쌍용하면 워낙 크고 투박한 차체로 바디온 프레임 차량의 대표적인 브랜드였는데요. 특히 이 픽업 트럭에 모노코크를 적용한 것은 조금 의외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KGM으로 변화한 이후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가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외장 디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적인 바디 쉐입 자체는 렉스턴 스포츠가 떠오르는데요. 휠 또한 렉스턴 스포츠의 휠을 탑재해 KGM의 픽업 트럭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헤드램프 자리에 수평형 LED 주간 주행 등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던 자리에는 커넥팅 라이팅 블록을 적용해 기존 토레스 EVX와 매우 흡사한 전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범퍼는 가로로 길게 뻗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둔 것 같네요. 범퍼에는 분리형 헤드램프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토레스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커버 내부에는 견인고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후드에는 액션캠 같은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짐을 싣는 용도 외에도 오프로드 차량으로서의 액티비티 활동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의 특이한 점은 승객석과 짐칸 사이에 파팅 라인을 없애 일체감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X자 형태로 KGM 특유의 강인함을 표현한 테일램프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모델들처럼 토레스 레터링이 들어간 테일 게이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는 가로바와 슬라이딩 커버를 이용하여 실용성을 강조했고, 루프 바스켓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픽업 트럭답게 전체적인 전장은 5m는 넘어 보이는데요. 픽업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적재함 또한 렉스턴 스포츠 모델처럼 긴 형태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되었던 스파이샷을 보시면 기존 컨셉카 디자인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뜻 보이는 미흡한 연결부를 보아 아직까지 완성형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레스가 KGM에게 있어 워낙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실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실내 또한 기존 토레스 EVX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출시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인데요. 과거 제네시스의 GV60이 무선 충전에 성공했지만 완성형의 시스템은 아니라 아직까지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 중인 상황인데, 정말 이 토레스 픽업 트럭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완성시켜 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이 토레스의 성공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프로젝트명 5100. 현재는 편의상 토레스 EVX 픽업 트럭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연 쌍용의 명맥을 이어 스포츠라는 이름을 붙일지도 궁금해집니다. 2025년 초 기아의 타스만과 맞붙을 이 토레스의 전기 픽업 트럭, 국내 기업들의 맞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또 이 토레스의 전기 픽업 트럭이 과거 무쏘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를 이어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